A매치를 치르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한 이강인이 마르세유전에서 교체로 나서 무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리그앙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 PSG가 마르세유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PSG는 승점 62점이 되며 2위 브레스트를 12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또한 공식전 2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반전에 우리의 최고점과 거리가 멀었.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을 잃으면 위험한 상황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경기는 퇴장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후반전에 우리가 매우 좋고 매우 진지하고 매우 엄격하고 매우 견고하고 매우 단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잘 방어했고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고 역습으로 상대를 잘 공략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서포터즈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분명히 그들의 것입니다. 라며 수적 열세에 속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강인은 한국과 태국에서 열린 3월 A매치 2경기를 모두 뛰고 PSG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태국 원정에서는 정확한 패스로 손흥민의 추가골을 도우며 한국의 3대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PSG는 전반 36분 수비수 루이스 베랄두가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의 역습 찬스를 저지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0대0으로 팽팽하던 하프타임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랑달 콜로무아니를 대신 이강인을 투입했습니다. 이강인은 왼쪽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볼 전개를 도왔습니다. 이날 20개 중 18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90%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키패스는 없었지만 드리블과 태클은 각각 1회씩 기록했습니다. 선수 스탯으로 평점을 매기는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6.5점이라는 무난한 점수를 줬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평점이 낮았던 선수는 무하니, 베랄두, 루이즈,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였으며 비슷한 평점은 음바페, 아센시오, 하키미 선수였습니다. 이날 최고 평점을 받은 건 수차례 선방을 보여준 잘루이지 돈나룸마와 결승골을 넣은 비티냐였습니다. 돈나룸마의 평점은 8.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돈나룸마는 무려 10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골문을 틀어막았습니다. 특히 베랄두의 퇴장 이후 PSG가 내려서면서 많은 슈팅을 허용했지만 무실점으로 버틴 건 돈나룸마의 활약이 컸습니다. 비티냐는 8.8점으로 돈나룸마의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선보였고 선제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비티냐는 후반 8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돌파에 성공하며 직접 역습 찬스를 만들었고 우스만 덴벨레와 원투패스 후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패스 성공률 86%, 드리블 5회, 태클 3회 등 뛰어난 스탯을 남겼습니다. 중원에서 한 자리는 비티냐로 고정될 만큼 비티냐는 현재 프로 데뷔 이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 바로 교체 카드로 이강인 선수를 투입시키며 안정감에 무게를 둔 엔리케 감독이었는데요. 수적 열세를 극복한 파리 생제르맹의 기분 좋은 승리였고 거기에 보탬이 되었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45분을 뛰며 볼터치 29회, 패스 성공률 90%, 드리블 성공 1회, 볼경합 성공 2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두고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평점 5.5를 부여하며 그는 가장 많이 달리며 경기장 넓은 영역을 커버했다. 패스 실수가 없었고 수적 열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의 지시를 받았고 영리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플레이였고 잘 해냈다고 칭찬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여름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가 한글 유니폼을 입은 PSG가 올여름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PSG가 일요일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 한국에 헌사를 보내는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이강인의 나라 한국어와 한국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고 모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8일에는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결정한 배경에는 PSG를 향한 한국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입단과 함께 국내 팬들 사이 구단의 인기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PSG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내 24,000명 이상의 한국 팔로워 수를 보유, 트위터 내 최다 국내 팔로워들을 보유한 축구 클럽 중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내 팬들의 움직임은 파리에서도 목격되는데요. PSG의 홈구장인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참석하는 한국 팬들의 비율은 20%나 올랐으며 스타디움 투어 참여율 또한 300% 상승했습니다. PSG의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 세바스티앙 와셀은 한국에서의 PSG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 인기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나 PSG는 이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으며 국내 팬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PSG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장 중 하나로 서울의 플래그십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내에서 PSG가 더 큰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영입 효과를 축구적으로는 물론이고 축구 외적으로도 톡톡히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올여름 한국 프리시즌 투어 준비가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PSG는 지난해 여름 프리시즌 투어에서 일본 투어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이강인의 영입으로 약 24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부산을 방문해 전북현대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치렀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제대로 된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수년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캄포스 단장의 선수 영입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캄포스 단장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의 비센테 등 다양한 클럽의 감독을 맡았고 2012년에는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술 분석가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캄포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나코에서 단장으로 활약했고 이후 리를 거쳐 2022년 PSG 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의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목할 영입 중 한 명인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는 2,200만 유로를 지출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활약했던 이강인은 PSG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며 PSG의 캄포스 단장은 릴의 단장을 맡았을 때 이미 발렌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캄포스 단장은 지난 2019년 이강인을 지켜봤지만 당시에는 이강인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이후 4년 후 이강인은 PSG로 이적했다며 이강인 영입을 위해 고심을 거듭했던 캄포스 단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볼만찬 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 고정훈 김포 감독님의 극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활약하고 득점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피지컬로 과연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던 선수였다. 올해 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최고다. 기술이 최고인 것은 물론 눈빛이 다르다. 악발이 근성이 있다. 기질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다. 저런 모습을 특히 배우라고 선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이 최고인 것뿐 아니라 악발이 근성으로 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이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이강인 선수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옆에 있던 축구 전문 기자들도 레알과의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라모스에게도 강하게 태클하는 등 승부욕과 감독님이 말한 근성, 기질이 보였던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레전드분들이 다들 이강인을 언급하고 극찬하고 있다며 동조하였습니다.